여러분, 손발이 차갑다고 홍삼이나 인삼부터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홍삼 드시고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오히려 몸속 균형을 무너뜨려 수족 냉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홍삼보다 5배 더 효과가 좋고 600년 전부터 녹색 인삼이라 불리며 전해 내려온 특별한 식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흔해서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수십만 원짜리 홍삼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던 냉증이 단돈 2,000원으로 해결되었다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배 위에 손을 올려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의 90%는 배가 차갑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손발만 시린 게 아니라 몸 전체 혈액순환이 멈춰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홍삼 같은 강한 열성 식품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정작 속은 더 차가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삼보다 5배 효과가 뛰어난 녹색 인삼, 바로 부추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손발이 차갑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혈액순환 개선제나 홍삼 제품들을 찾으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추를 식단에 제대로 포함시키신 분들은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소화까지 좋아지는 변화였죠. 여러분, 수족 냉증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건 우리 몸이 급속도로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말초까지 가지 못하면 관절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추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잘 흐르도록 돕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홍삼 대신 부추를 기억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바꾸고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가운 걸 단순히 체질이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겨울이라 추워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이 방심이 몸 전체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분들이 바로 이 수족 냉증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경우예요. 수족 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시린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혈액순환 장애라는 커다란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순환이라면 따뜻한 피가 심장에서 말초혈관까지 골고루 퍼져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순환이 막히면 손과 발은 차갑게 식고 몸의 중심부 장기들까지 차가워집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시작되죠. 가장 먼저 관절이 손상됩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관절 주변 조직이 쉽게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이 심한 분들은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이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운 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관절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장애입니다. 위장과 장은 따뜻한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복부 혈류가 줄어들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장이 차가워져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잦은 소화 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손발이 시리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동시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차가우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우울감이나 불면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거나 걱정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밤마다 발끝이 시려서 양말을 두세 켤레씩 겹쳐 신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겉만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의 냉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족 냉증이 겹치면 말초혈관 질환,
즉 다리 혈관이 막히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무섭게도 10명 중 1명꼴로 실제 발병합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걷다가 종아리가 아파 쉬어야 하는 증상이 반복되면 이미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단순히 손발이 시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뇌 기능 저하입니다. 혈액이 뇌까지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즘 부쩍 깜빡깜빡한다거나 머리가 멍하다는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깊은 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갑다는 건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전기장판으로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 인삼, 바로 부추는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피를 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서 관절이 덜 아프고 소화가 잘 되고 밤에 숙면까지 취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손발이 시리다는 사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작은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시리면 흔히 나는 체질이 원래 그렇다, 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체질 탓만이 아닙니다. 수족 냉증에는 뚜렷한 원인과 유형이 존재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정리한 결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형, 내장형, 습관성 냉증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형 냉증. 이 유형은 마음과 감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혼자 계실 때 걱정이 많고 불면증이 있거나 불안이 심한 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머리로는 열이 확 올라와서 얼굴은 붉어지는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우 바로 스트레스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마치 24시간 내내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꽉 조여지고 피가 손끝 발끝까지 가지 못하게 막히죠. 그래서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2세 할머니 한 분은 남편을 떠나보내신 뒤 혼자 지내시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양말을 3겹이나 겹쳐 신고 주무셔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스트레스형 냉증입니다. 두 번째, 내장형 냉증. 나는 더위를 잘 타서 여름에도 얇게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손발이 늘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내장형 냉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열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배 속 장기가 차갑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내장이 차갑게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중심부 혈액이 차갑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따뜻하게 덮어도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발은 차갑게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 68세 박정순 할머니는 평소 더위를 많이 탄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식사만 하면 배가 팽창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복부 지방과 장 기능 저하로 인해 속은 냉해져 있었고 바로 이 때문에 손발까지 시린 전형적인 내장형 냉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성 냉증. 마지막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겨울철 난방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지내거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고 얇은 옷을 즐겨 입는 습관이 있다면 습관성 냉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손발은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장기들만 보호하려고 따뜻한 피를 몸 중심으로 모으는 거죠. 마치 비상 상황에서 중앙을 살리기 위해 주변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과 발은 항상 차가운 상태로 굳어집니다.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 스트레스형, 내장형, 습관성.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핵심 원인은 같습니다.
바로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끝과 발끝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원래는 스스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며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외부를 덮는 게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주인공 녹색 인삼 부추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수족 냉증, 즉 스트레스형 내장형 습관성 냉증의 공통 원인이 뭐였죠? 바로 말초혈관까지 따뜻한 피가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풀어주고 막힘없이 피가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부추, 일명 녹색 인삼입니다. 왜 부추가 녹색 인삼일까? 사실 부추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양기를 보호하는 귀한 약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인삼처럼 몸에 활력을 주지만 인삼과 달리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 큰 차이예요. 인삼이나 홍삼은 몸에 열을 확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따뜻해지게 하지만 혈관이 이미 좁아진 상태라면 오히려 가슴 두근거림, 얼굴 붉어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추는 불처럼 확 달아오르게 하지 않고 서서히 혈관을 풀어주면서 피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체질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부추 속 특별한 성분 황화아릴. 부추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황화아릴입니다. 이 성분이 꽉 조여 있던 혈관을 이완시키고 피가 끈적하게 굳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실제로 부추를 드시고 15분쯤 지나면 손끝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추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 심혈관, 건강위장 기능까지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보다 5배 강력하다는 표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실제 환자 사례. 창원에서 꽃집을 운영하시던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손발이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여러 약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부추를 6주간 꾸준히 드신 뒤 손끝의 차가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꽃집 일을 하면서 찬물을 만져도 예전처럼 시리지 않고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추는 단순히 말초혈관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까지 끌어올립니다. 결국 몸의 중심부터 따뜻해지니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되는 거죠.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은 이유.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부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갱년기를 지나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가워지고 홍조불면 우울감까지 동반되는 거죠. 부추는 풍부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을 통해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타민 B1은 음식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필수 영양소라 피로감과 냉증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부추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말초까지 혈액을 공급한다.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소화를 돕고 내장형 냉증을 해결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로 굳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한다.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나 피로에도 강한 몸을 만든다. 즉, 수족 냉증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식품이 바로 녹색 인삼 부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추가 수족 냉증에 탁월하다는 사실은 알게 되셨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지도하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추 섭취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추차입니다. 생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200ml에 10분간 우려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황화아릴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잔을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향긋한 부추 특유의 향이 올라와야 성분이 제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추 두부찜입니다. 부추를 잘게 다진 뒤 으깬 두부와 섞어 10분 정도만 찌세요. 이렇게 하면 부추의 매운맛은 두부가 중화시켜주고 부추의 따뜻한 성분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약해서 생부추는 힘들어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드신 후 위장까지 편안해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부추 꿀절임입니다. 부추를 잘게 썰어 꿀에 2일 정도 재워두세요.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면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으로 변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꿀은 부추 성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냉증 개선 효과가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숟가락 드시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추도 잘못 드시면 효과를 망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추를 5분 이상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황화알일과 비타민이 쉽게 파괴돼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둘째, 부추를 먹으면서 찬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냉면,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따뜻하게 데운 혈관이 금세 수축해 버립니다. 셋째,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위가 자극을 받아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부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사오신 부추를 뿌리만 살짝 다듬고 신문지로 느슨하게 감싸 비닐봉지를 씌운 후 입구를 살짝 열어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2주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석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보관법을 지켜야 꾸준히 드실 수 있고 효과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 드리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부추가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수족 냉증과 혈액순환 개선을 동시에 돕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섭취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홍삼보다 5배 더 강력한 녹색 인삼, 부추를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추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생활 습관과 같이 하셔야 효과가 2배, 3배로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음식만 챙기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금세 다시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장실 갈 때는 꼭 슬리퍼 신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바닥을 확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추로 따뜻해진 혈관이 다시 오그라드는 거죠. 슬리퍼 하나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다녀온 뒤 발이 시린 게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에 발가락 운동 해보세요. 그냥 누워서 발가락을 10번만 구부렸다 펴주면 돼요. 아니면 발가락 사이를 문질러 주셔도 좋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자극이 밤새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손끝, 발끝이 따뜻해져요. 세 번째, 복부 온열팩 활용하세요. 배꼽 아래쪽에 온열팩을 대고 20분만 찜질해 보세요. 배가 따뜻해져서 손발이 뭐가 달라지겠어? 하실 수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야 손발까지 혈액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 따뜻한 차를 마실 땐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드세요. 그냥 마시는 거랑 달라요. 손바닥이 직접 온기를 받아서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고 손끝까지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잔만 해도 하루가 훨씬 덜 시려요. 다섯 번째,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꼭 끼세요. 잠깐인데 괜찮아 하시다가 찬물에 손 담그면 그 순간 혈관이 바로 수축합니다. 그럼 부추 먹고 올린 체온이 다 무너져 버려요. 미지근한 물과 고무장갑,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손끝 시린 게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보세요. 무릎 아픈데 어떻게 걸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야 펌프질이 돼서 따뜻한 피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다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부추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단호박, 흑임자, 생강, 마늘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추전 할 때 흑임자 살짝 넣으시거나 부추볶음에 생강이나 마늘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돼요. 여러분, 홍삼보다 5배 더 강력한 녹색 인삼, 부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 더하면 손발 시린 수족 냉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부추차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 발가락 운동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